예, 오늘 화요일 주간 진중권 시간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날선 비판, 그래서 모두 까기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젠가요?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모두 까기라는 별명이 좋다라고 또 하셨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영이라도 우리 진영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는 거고 예. 상대 진영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그 정권에 대해서 가장 불만인 게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진영을 어떤 진영이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거기서 얻은 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진 교수님 한 7, 8년 전에 같이 방송했을 때부터 예. 그때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저도 뭐 언론도 당연히 모두 까기 네 편 내 편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모두 까기가 아니면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수, 정치권의 선수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이 현상을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질 정치죠, 이런 거. 저질 정치다. 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잡지가 있어요. 그 썬데이 서울이라고. 예. 일종의 황색지 정치인 거잖아요. 그런 문건이 있는 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뭐 있어도 안 읽을 거고 왜냐하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건을 만들었다면 책임 있게 내가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겠다. 무책임한 거거든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뭘 근거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추정치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공론회장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통의 근원들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또는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앉아가지고 지난 뭐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도 그놈의 생태탕 얘기를 했는데 생태탕 얘기만 하다가 서울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게 되게 이런 건 못했잖아요. 이제 근데 얘기가 생태탕 안 됐죠. 물건 얻는다 그렇다고 승리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 지면을 장식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고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또는 많은 논객들이 여기에 편승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물론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다루고 있긴 한데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설들도 있지만 일부 분들은 검증해야 될 의혹들에 대해서는 또 검증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왜 엑스파일로 만들어요?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예.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될 문제잖아요. 그게 검증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찌라시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들은 비열한 거거든요. 확실하게 무슨 근거가 있다. 그다음에 공익적 관점에서 이건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책임을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공적인 목적으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렇죠. 그게 그다음에 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 그렇게 못할 거니까요. 약간의 그렇죠. 의심과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그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의심을 제기했는지를 밝히고 그 예. 해명을 들어보고 해명이 안 됐으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이 됐으면 아 미안하다 사과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지금은 공개했던 장성철 소장도 뭐 인터뷰에서는 사흘 정도 여유를 주면 공개할지 말지를 하겠다라고 뭐 하는 짓인지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뭐 고민하는데 사흘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예, 예. 저는 이분도 모종의 그 선수처럼 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행태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한국 정치를 망치는 행태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기가 볼 때 정말 근거가 있고 정말 해명해야 할 어떤 사안이 있다라고 지금 당장 얘기를 해야죠. 내가 내 예. 책임을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3일만 시결을 달라 생태탕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 하자는 거냐 지금 무슨 야바일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키고 있고요. 이거 공론회장에 이런 얘기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단 본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공론화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평론가로서 본인의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기자들이 그걸 보고 썼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비겁한 몰랐다. 거죠. 비겁한 거죠. 페이스북에 올리면 기자들이 당연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론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공론화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은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앞서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장성철 소장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 개입됐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근거는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거 없죠. 주관적인 추측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확인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인된 사실인데 이 정보는 기관이 있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정보다. 이래야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월 뭐일 이건 예입니다. 그렇죠. 순전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뭐월 며칠 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게 근데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이제 사찰 의혹이 그때 사찰의 생기는 의혹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사실로 확인된 다음에야 그 정보가 과연 그냥 공적인 통로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예. 그 다음에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지금만 그냥 주관적 추측만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예. 어차피 공개를 뭐 안 한다 하더라도 공적으로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밑으로 내가 돌아다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놈의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아주 예.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저는 그것도 공개하는데 반대하거든요. 하지만 또 아마 돌아다닐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나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바닥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론회장에 들어왔을 때 정말 책임을 가지고 공적인 목적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식적인 화두로 올리려면 예. 당연히 근거와 또는 내가 이걸 공개했을 때 화장에 대한 책임 예. 이런 부분을 안고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응 쪽으로 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엑스파일 같은 문제, 괴문서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대변인이 카카오톡 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근거가 없는 괴문서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 대응은 어떻게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안 자체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갈 예. 필요가 없고 뻔하거든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음. 이른바 장모 의혹이라는 것과 예. 두 번째로는 아마도 그걸 공격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의 사표이기 때문에 공정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실은 그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검사 시절에 에피소드 몇 개 뭐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일일이 상대할 게 아니라 정말 공적으로 검증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때 공적으로 딱 한번 대변인을 통해가지고 공적으로 딱 대응하는 것. 그것 외에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보게 되면 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예. 당 대표 최고위원 의원들 이건 바로 뭐냐 민주당에서 이니셔티브를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간다는 건 언더독 전략이에요. 예. 시대 정신이 뒤쳐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여기서 윤 총장이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이슈를 던지고 그것을 주로 하는 가운데 이 대응을 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에 이제 자꾸 많이 대응을 하게 되면 말려서 네거티브에 말릴 수가 있다는 자기 말씀이죠.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공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발언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예. 대응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내야 될 것은 지금 메시지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이 아픈가, 그 국민의 그 고통에 공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진용들을 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대권 전략을 차근차근 구체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올바른 대응이다. 올바른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앞서 이제 저희 패널도 강훈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증 부분은 이미 만약 야권 후보로 갈 걸로 생각되고 거의 뭐 결정적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야권 후보라는 게요. 결정적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야권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검증 작업 자체도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의혹이 나왔을 그쵸. 때라는 거죠. 그 검증이지. 예. 황색지 찌라시 썬데이 서울 왜 이런 걸 검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생태탕이니 페르가모니 뭐 이런 예. 식의 정말 그 검증이라는 것 자체를 희화화 시켰잖아요. 코미디화 시키고 예. 한국 정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그럼 정치적 목적을 얻었느냐? 아니잖아요.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되게 김어준식 정치거든요. 뭐 요거 하나 잡아가지고 의혹을 하고 음모론 펴고 이러면은 상대 타격을 주고 이길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선이라는 것은 결국 시대 정신이거든요. 국민들의 요구가 뭔가 어떤 부분을 가장 아파하는가 그 부분 거기에 응답을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지고 그런데 그렇죠. 아마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편이 아니라 그냥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엔 과한 대응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이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6월 27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기자들에게도 얘기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요. 입당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건 본인이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입당하기 좀 편해진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새누리당이 그래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뭔가 혁신을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그 갖고 있던 그 중도층의 일부가 사실 국민의힘 쪽에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옮겨가기도 좀 좋은 상태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진영을 갖출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근데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차피 삼지대 후보는 안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제3지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정말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안 나올 경우에는 예. 그 후보들이 만약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제3지대 텐트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쪽이 어느 정도 되고 경쟁할 만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뭐랄까 후보 단일화 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쪽 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이쪽에서 한 후보와 이쪽의 후보가 또 후보 단일화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정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그건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그런 형식이 아니라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뭘 할 거냐라잖아요. 무슨 말을 할 거냐? 무슨 말을 할 거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입당해라 말아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요. 사실 이제 권력에 저항하는 듯한 예. 검찰총장의 모습으로는 많이 자리매김이 돼 있죠.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신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민 같은 경우가 예컨대 예. 표창장을 위조하고 스펙을 위조해가지고 결국은 부정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그 공정한 게 아니죠. 그걸 갖다 이제 법적으로 단죄하고, 예. 그래서 조민 같은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모두 없앴다고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가 그렇다면 그 경쟁은 공정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살기 좋은 봅니다. 나라인가? 그렇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2030 그 젊은 세대들 남녀들의 그 고통은 사라지는가? 그들의 좌절은 사라지는가? 아니거든요. 지켜봤던 내로남불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약간 짜증나는 일은 좀 줄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과연 행복한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의대 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 사람들 내의 문제이지 전체적으로는 이 학벌에 의한 위계, 그다음에 학벌에 의한 차별,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 이 예. 모든 절망의 구조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의 화두를 좀 더 깊이 심화시켜야 되고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이제 주장인 거죠.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정말 이제는 노력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자가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은행 빚을 져가지고 한 10년간 20년간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어느 정도 조그맣지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희망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는 성공하지 않았냐. 요즘 나오는 대로 무슨 뭐 배달의 민족의 누구는 성공하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성공은 누구나 언제나 극소수뿐이고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휴대폰 대리점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지역에 태어나느냐, 강남에서 태어나냐, 목동에서 태어나냐, 아니면 충청도나 경상북도에서 태어나느냐, 누구 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 한 번 하는 그 시험으로 하는 그 경쟁에 따라서 인생을 갖다 결정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27일 날 뭐 실사구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사구시에 이런 부분을 보여주겠다라고 윤 전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데, 그분 이제 다음 주에 또 예. 과연 제대로 된 시대 정신인가라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진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안이 모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에 제1야당의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미칠 영향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따로 뭐 연락을 좀 하셨습니까? 그래 한번 만나서 대담을 한번 했는데 예. 진 교수 나 좀 씹어줘, 나 좀 크게 뭐 이런 식의 농담도 주고받고 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판 좀 나를 많이 해줘. 많이 비판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큰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비하인드 뉴스 때 많이 해서 저는 사실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근데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이미 좀 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미 이제 지난번에 나가셨고 본인은 그때는 정말 뭐랄까 마지못해서 나간 선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메시지 이제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페이스메이커 정도는 될지 몰라도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이 막 혁신하고 그다음에 젊은 대표가 나오니까 아마도 그 중진이라든지 이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불만도 많으실 거라는 예.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구심점이 될 경우에 이게 당 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리면서 혁신이 좀 빗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전 대표죠.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들은 귀에 팍팍 꽂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강렬하고요. 그러니까 홍카콜라라 그러는데 예. 그게 그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비판하거나 하는 보통 논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법들인 거지 정치인들이라면 좀 뭐랄까 진중한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더 묵직하고. 홍카콜라가 시원은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과거지향적이라면 그렇죠. 당연히 부정적일 수 아니 있다는 대통령이 대통령은 유튜버가 아니죠. 예. 유튜버의 적절한 재능과 대통령 수행에 적절한 재능은 좀 다른 거라고 대선주자의,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선 연기를 두고 오늘 의원총회 또 최고위원회까지 있었지만 결정은 이제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연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민주당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규칙은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계속 깨잖아요. 일단 그러려면 이제 규칙을 뭐하러 만들어? 당원은 뭐하러 만들어? 어차피 깨고 그때 애드워크로 매번 바뀌는 건 규칙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의 비원칙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연기하면 안 되죠. 그다음 계속 그런 식으로 반칙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보선 참패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예.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가. 그렇죠. 후보를 안 내고 그때 차라리 시민 후보를 냈으면은 이겼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성정당 문제도 그렇죠. 있었고요. 위성정당 문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 파멸적인 게 선택들을 다 할 때 그때마다 규칙들을 깨거든요.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보면은 옛날에 그 혁신을 위해서 당의 아주 부정적인 측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규칙들을 스스로 다 깨고 예.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이재명 지사도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규칙을 깼기 때문에 그러지 버림받았지 신뢰를 못 얻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당헌 88조 2항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 이제 연기할 수 있다. 뭐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 상당한 사유가 없는 거죠. 그 상당한 사유가 뭐예요? 그게 뭐가 없습니까? 자기들 급하다는 게 사유입니까? 다른 후보들 급하다는 게 사유입니까? 아니면은 뭐 검증 노출이 된다? 노출이 더 오래된다? 아니 그거 몰랐습니까? 이미 다 예상된 거고 예. 새로운 사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걸 연기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당연히 맞춰서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당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락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분위기는 경선 연기를 안 하는 쪽으로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건 또 역시 금요일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